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5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송량지인. 송나라 양공은 제나라 황공이 죽은 후 혼란에 빠진 제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나라 왕을 즉위시키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으며 우선 남짝의 야만족인 초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양공 8년에 초나라의 속국인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이때 양공의 이복형인 공자 목이 반대하고 나섰다. 소국은 소국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소국이 만용을 부려 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양공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과연 초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정나라를 구하러 달려왔다. 이에 모기는 또다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 강력한 초나라의 군대에 우리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거두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공은 그 의견 또한 묵살하였다. 초나라 군대는 인의를 모르는 야만적인 군대요. 그러나 우리 군대는 인의의 군대이니 어찌 이기지 못하리요. 그러고는 큰 깃발에 인이라는 글자를 다시 쓰게 하였다. 드디어 양쪽의 군사들이 홍수의 강가에서 맞닥뜨렸다. 초나라 군대가 홍수에 도착하여 강을 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모기는 초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서 공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라고 계책했다. 하지만 양공은 듣지 않았다. 인이라는 저 깃발이 보이지 않소. 인의의 군대는 어디까지나 인의로서 싸워야 하는 것이오. 하고는 공격을 계속 늦추었다. 이었고 초나라 병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 아직 진용을 채 정비하지 않았을 때 모기는 지금이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양공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 법이요. 적군이 진용을 완전히 정비한 후 싸워야 하고 한참 후 조나라가 진용을 완전히 정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양공은 공격명령을 냈다. 이때도 양공은 정군에게 부상당한 적의 병사는 손대지 말아야 하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적병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양공은 제일 앞에 서서 긴 칼을 잡고 독전하며 싸웠다. 그러나 송나라는 이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양공 자신도 다리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여기저기에서 양공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양공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공격에 빠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직 진용을 갖추지 않았을 때 북을 치고 공격해서는 아니되오. 이에 모기가 반박하였다. 전쟁이란 승리로서 대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도의만을 고수한 채 변통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대왕 말씀대로 한다면 아예 남의 노비가 되면 그만인 것이지 또 구태여 그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2년 후 여름에 양공은 이 싸움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렇듯 송나라 양공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 송나라 사마공손고는 전부터 호원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는 호원에게 넌지시 기뜸해줬다. 우리나라는 소국인데다 지금 나라 사정이 좋지 않네. 그러니 다른 큰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네. 그렇게 하여 일행은 송나라를 떠나 장나라로 가게 됐다. 하지만 장나라 왕은 그들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부 숙sem이 왕에게 가난하였다. 중인은 매우 총명하여 그의 부하들은 모두 한나라의 재산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같은 종씨로서 예우를 같이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왕이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각국의 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어찌 일일이 대접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숙sem이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여 없애십시오. 저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말도 묵살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일행은 또 다시 정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그런데 초나라에서는 상황이 왕과 똑같은 예우를 갖추며 중일을 맞이해줬다. 중인은 분에 넘치는 대우라고 생각하여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조체가 말했다. 받으십시오. 나라를 떠난 지 10여 년이 되지만 대부분 냉대만 받아왔습니다. 이제 초나라는 대국이면서도 공자를 극진하게 대우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사양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중인은 초나라의 극진한 대우를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성왕은 중의의 태도가 너무 겸손하여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 앞으로 황국 가시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겠소? 새의 깃털, 모피, 상아, 구슬과 비단 등 온갖 진귀한 보물은 대왕께 많을 것이니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한 가지는 선물로 받고 싶은데요. 그러자 중의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었고 말문을 열었다. 정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죠. 만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야 할 때 제가 삼사를 후퇴하여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에 성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장군 자옥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성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그자에게 지나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무례한 운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자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성왕이 자옥을 질책하였다. 그 말은 도리에 맞지 않소. 그는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한나라의 재산감이요. 죽인다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요. 지금 공자의 입장에서 그 밖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소. 중의가 초나라에서 몇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진나라 태자 어가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진나라는 그 사건에 크게 분노했으며 중의가 초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청하였다. 그러자 초나라 상왕이 중의에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나라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본국으로 돌아가시려면 매우 실이 걸립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바로 이웃나라일 뿐 아니라 그 왕이 현명하고 그래서 진나라로 가시는 게 매우 좋을 듯하고 결국 중의는 진나라로 가게 됐다. 19년의 망명생활 끝에 60이 넘어 왕위에 오르다. 중의가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목공은 종실의 여자 5명을 중의에게 시집 보내며 환대하였다. 하지만 그 여자들 중에는 진나라를 탈출한 자기 조카인 의의 아내까지 있었으므로 중의는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자 진나라 대신 계자가 말했다. 아니, 의의 국가를 토벌하겠다는 분께서 그의 아내를 맞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구애되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우리나라와 인적 관계를 맺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소한 예의에 사로잡혀 큰 뜻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결국 중의는 공주들을 받아들였고 목공도 크게 이빠이 잔치를 벌였다. 조체는 심효시를 낭송하였다. 목공이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신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소. 그의 울 중의의 조국 진나라에선 해공 즉 중의의 동생 이호가 세상을 떠났고 어가 뒤를 이었으니 그가 해공이었다. 마침내 중의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목공은 군대를 빌려주어 중의의 귀국을 도왔다. 그러나 해공의 예씨나 여성과 고개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의를 옹립하려 하지 않았다. 중의가 귀국길에 오르자 해공이 이에 대항했지만 이미 백성들이 마음이 중의에게 기울어진 뒤였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로써 중의는 망명한 지 19년 만에 귀국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진나라의 대부분의 백성이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문공 원년 봄 진나라가 중의를 황하까지 환송하였다. 호원이 말하였다. 제가 군왕을 따라 천하를 주유한 지 이미 오래되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물며 군왕께서는 어떡하시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저를 여기에서 헤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자 중의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귀국한 뒤 그대와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백으로 하여금 정언을 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는 구슬을 황하 속으로 던지고 호인과 맹세하였다. 이때 계자추가 뒤에 따르고 있다가 배에서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하늘이 공자께 길을 열어주셨는데 호원이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고 주군께 그 대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간직이 있기를 원하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계자추는 자신을 숨기고 황하를 끊었다. 진나라 병사들이 영호를 포위하자 진나라는 여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2월 신축일 호원과 진 및 진나라의 대부들이 순에서 해맹을 하였다. 해공의 옛 대신 여성과 극에는 본래 문공에게 기속하지 않다. 그들은 문공이 저기하자 피살될까 두려워 부하들과 함께 궁을 불사르고 문공을 시할 계획을 세웠다. 문공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옛날에 문공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황간 이제가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 이것을 문공에게 알리고 과거의 죄를 갚으려고 문공을 알아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문공은 그를 접견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를 질책하기를 포업에서 너는 과인의 오소매를 배웠다. 그 후 과인이 정나라의 왕과 사냥을 갔을 때 너는 해공을 위하여 과인을 추적하고 과인을 죽이려고 하였다. 너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제가 말했다. 저는 궁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히 두 마음으로 주군을 섬기거나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주군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이미 황후하여 군주가 되셨지만 왜 지금도 포국과 정나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관중은 활활주와 제황공의 대구를 맞추었으나 제황공은 관중에게 의지하여 패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궁행을 받은 이 사람이 매우 귀한 일을 보고하려 하옵는데 주군께서는 적견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오직 재난이 임박할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문공이 그를 만났다. 그는 여성과 극의 등의 밀모를 문공에게 구하였다. 문공은 여성과 국외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무리는 매우 많았다. 또 문공은 저기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봐 두려워 변복을 하고 미행을 하여 왕성에 도착해서 몰래 진목공을 만났다. 이때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다. 여성과 국외 등은 과연 반란을 일으켜 궁성을 불러왔으나 문공을 찾지 못하였다. 문공의 호위군들은 그들을 격퇴하였다. 여성과 국외 등이 군대를 이끌고 도주하자 진목공이 여성과 국외 등을 유인하여 황하강변에서 그들을 죽였다. 진나라가 평정을 회복하자 문공은 다시 황후하였다. 이에 여름에 마침내 문공은 진나라에 가서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진목공이 문공의 시집보낸 딸은 마침내 정식 부인이 되었다. 진나라는 3,000명을 보내어 문공을 경호하고 진나라와의 반란을 방비하였다. 한식의 유래. 그런데 이때 농공 행사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바로 이제까지 문공과 생사호라를 같이 했던 계자추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계자추도 복록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복록 또한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계자추가 말하였다. 현공의 아들이 9이 있는데 지금의 죽음만이 살아 계실 뿐이다. 해공과 화공은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국내에서 그를 버렸다. 그러나 하늘은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반드시 주인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게 할 것이니 지금의 군주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실로 하늘께서 그분의 길을 여시는데 몇몇 사람이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 한다면 황차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공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이라 불리하겠는가. 신하들이 그들의 죄를 듣고 주군께서는 그들의 간사함에 상을 내려 상하가 서로 속이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기 어렵도다. 계자초의 시종이 그들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국문에 글을 써서 붙였다. 용이 하늘에 오르고자 하니 5마리의 뱀이 보자한다. 용이 이미 구름 속에 오르니 4마리 뱀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홀로 원망하여 마침내 그 처소를 볼 수 없도다. 문공이 나와서 이거를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분명 계자춤에 틀림없다. 과인이 왕실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가 그의 공로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구나. 문공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공은 그가 이미 금상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금상 주위를 그에게 봉토로 주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산이라 칭하고 이로써 과인의 과실을 기억하게 하며 선한 사람을 표창하노라라고 하였다. 후세의 계자추가 죽은 날을 기해 모두 찬 음식을 먹으며 불을 떼지 않는 풍습 즉 한식이 생겨난 것은 계자추의 비극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으로 글을 길을 마치겠습니다.